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지긋지긋했던 하락의 끝이 이제 좀 나오는 걸까요? 그러게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아주 살짝 올리면서 맞췄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분명하게 밑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이 내려갔던 게 바로 코스닥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올라갈 땐 역시 골이 깊었던 만큼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으로 보게 되면 주요 수급인 외국인이 열흘 만에 이제 사는 걸로 전환이 되면서 양봉을 시원하게 뽑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손실 크게 늘어난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당연하죠. 오늘 좀 오른다고 해서 다 해결은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목이 좀 상당히 마르실 텐데 네. 이 손실을 더 빨리 줄이고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목별 대응 전략, 바로 이 랭킹쇼 1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전화로 지금 하셔도 되고, 저 밑에 나가고 있잖아요. 02-325-8200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혼냅니까? 그렇죠.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거를 이제 또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또 그것 중에서 빨리 오시는 분, 그리고 랭킹쇼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맞습니다. 분, 완전히 그 중심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녹아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분이 와주셨는지 유튜브 채팅창 인사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버리투님께서 와주셨는데요. 열심히 먹고 왔습니다 하셨는데 뭘 먹고 오신 거죠? 점심 식사 어떤 걸 드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벌써 점심도 오늘 또 회사에서 또 맛있는 게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배 터지게 먹고 예. 네, 또 왔습니다. 저는 또 따로 먹고 왔는데. 같이 좀 먹어요. 그냥 무조건 빨리 진짜. 일찍 가서 뭐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지금 랭킹 공개도 안 했는데 오늘 네. 채팅창에 투표가 올라가가지고 역시 저희 스태프진들의 기가 막힌 손발입니다. 예,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좋습니다. 자, 오드리님께서도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러브수기님. 이 랭킹은 또 뭔가요? 그렇죠. 심지어 이 랭킹을 봐도 무슨 주제인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저희가 정말 뜬금없이 고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병옥님께서는 병옥님이 갖고 계시는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다 네. 웬만히 진단을 좀 해드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도 깔끔하게 초반에 올려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즐거운 백수님도 와주셨는데요. 자, 지금 뭐 종목 진단이 시작하자마자 파라다이스, 후성 등등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일단 종목 진단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랭킹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힌트가 될 만한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네, 5월 동주. 여러분, 5월에 지금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5월 하니까 5월 동주 뭐 이런 고사성어가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5월 동주 자체는 한 배에서 적들이 같이 네. 손잡고 가는 그런 그렇죠. 뜻도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 원수라도 협력한다 이런 말인데 사실 오늘 부각되고 있는 뉴스도 증시에도 있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이 영어로 네. 또 라이벌 원수라고 하긴 좀 뭐하겠지만 라이벌인데 손잡았어요. 그렇게 광고로 싸우더만은 결국 네. 이렇게 또 손잡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동주 요 상황이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네. 이렇게 랭킹을 잡아봤습니다. 갑니다. 네. 속으셨죠? 5월이 아니라 원수가 오늘 키워드가 됐습니다. 왼수가 자, 아니고 원수. 미국의 원수입니다. 네. 오성 장군 가운데 가장 빨리 원수가 된 사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성 장군. 여기 아마 이 사람은 나도 들어봤어 할 정도로 유명한 분들 있겠고 네. 이분은 또 누구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두 분밖에 모르겠어요. 일단 뭐 더글라스 메가더 모두 알잖아요. 다 알죠. 네. 인천 상륙작전. 그렇죠.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 있고요. 네. 조지 마셜 장군이 있고 그리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까지 저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헨리 아놀드는 많이 들어봤는데 헨리 네. 아놀드는 잘 모르겠어요. 저분도 몸 좋을까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5명의 네. 원수가 왔습니다. 이 원수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높이 있는 이런 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 정말 설명이 정말 부족한 진행자. 어휘력이 이렇게 딸릴까요? 그렇습니다. 별이 5개. 네. 흑침대 아닙니다. 자, 오늘 5분의 오성 장군 실제로 군대 가면은 쳐다도 못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한번 5위부터 한 번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대산 샘골킴님께서 이름이 독특하신데요? 처음 봬요. 쌍둥이 아나운서님들 반가요 하셨는데 네. 쌍둥이 아나운서 저희 쌍둥이인가요? 제가 뭐 실제로 일란스 쌍둥이이긴 합니다만 네.
저희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관계도 아니고요.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래요. 이름이 이건창호니까 그렇죠. 이게 한 세트로 묶어서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묶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랭킹에 대해서 5위 제갈 공명님께서 이렇게 현명하신 분이 일단 헨리 아놀드. 헨리 아놀드.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헨리 아놀드. 자, 그리고 초보 투자자님께서는 5위는 오마 브래들리다. 그렇죠. 역시 메가더와 아이젠하워 이렇게 뭐 잘 알려진 분들 이름은 잘 안 나오고 네. 5위? 잘 모르는 사람 찍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네요. 네. 자, 오늘 왜 안 올라와요? 라고 하는데 이미 올라가 버렸어요. 위에 있습니다. 예. 지금 설문조사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늘에 이렇게 정말 뜬금없이 올라온 이 랭킹,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빨리 원수가 된 사람 1위를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해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5위부터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 나갈게요. 저희가 설명드리기도 전에 5위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 우리 시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종목 진단 하나 갔다 오는 동안에 5위가 뭘지 한번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첫 번째 전문가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네. 자, 거액자산 투자 전문 양성가.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토막도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뭔가 장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전문가님도 씩씩하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문가님 우선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이디 공개합니다. 님께서 파라다이스. 어허.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요거 아까 전에 저희가 가장 먼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생색 한번 내고요. 예. 자, 파라다이스 지금 15,300원에 사셨고 15%.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는 15,000원 딱 초반에 있습니다. 네. 장중에 약간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작은 손실 처리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쯤이면 정말 작은 손실이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작은 손실을 자주 하면, 이익을 날 때 크게 먹으면 되는데, 이익도 크게 못 먹고 자꾸 작은 손실을 처리하게 되면, 계좌는 자꾸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10년을 주식하면 돈을 못 벌고 결국은 주식시장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인지 아닌지 보고 실적이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업체죠. 그러면 카지노가 잘 되려면 관광객도 많아야 되고, 그렇죠. 특히 국내보다 관광객이 많아야 되고, 아니면 호텔 사업 같은 것도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리오프닝 되고 엔데믹 되고 있죠. 그래서 좀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정석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니까 파라다이스는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기 잠깐 체크해 보면 연결 기준으로 보면 당해 사업년 1분기가 매출액이 1915억, 전년 대비 92%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90억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작년 250억 적자 났는데, 그러면 흑자 전환했다. 중요한 거. 별도로 보더라도, 47억, 740억에 100% 넘게 증가 흑자 전환이죠. 흑자 전환했던 그해, 주식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살 때고, 팔 때가 아니죠. 2023년도 2월인데, 그 전에 올해 작년 원래 이런 주식들 있죠. 화장품이나 이 카지노라든지 여러 이런 주식들은 주로 가을 정도 찬바람이 불 때 사서 꽃바람이 불 때 파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계절성이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성. 주로 꽃바람 불 때부터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1분기 그럴 거라 보잖아요. 근데 이걸 미리 주식은 사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선행성입니다. 현재를 보고 현재만 따라다니다면 가격을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실적을 따라다니고. 실적 미리 좋은 걸 알고 물 밑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사놓고 있으면 몇 달만 기다리고 아니면 몇 년만 엄청 먹거든요. 그게 뭐 크게 보고 한 10배씩 먹는 주식은 산업이 엄청 성장해야 되고 한 50% 수익을 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실적이 내년에 올해 하반기 개선될 거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 계속 보면서 바닥이 어딜까 보고 차트를 보고 있다가 쌀 때 사면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보시면 2020년도도 보면 여름이
저가였습니다. 그 보면 결과적으로 5월까지 여기는 괜찮다고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실적 개선 안 됐잖아요. 22년도 초에도 리오픈 엔데믹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 요때부터는 워낙 빠져서 올라와서 지금 여기까지 올해 초까지는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익이 이미 1분기 이익 실현 이익이 좋았다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박스권 하단에 있죠. 현재는. 그러면 지금 15,000원 정도 내외는 15,000원 이하는 언제든지 늘 사도 주식의 수익은 나는 구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다리면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도 17,000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가는 거 좀 더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저가잖아요. 2022년 3월 그러면 저가고 나서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고가가 나오고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안 깨지면 바닥권에 실제로 14,000원 정도 3,800 안 깨지면 다시 반전해 줍니다. 지금 반전해 줄 때죠. 실적도 잘 나왔으니까. 전체적인 이제 엔데믹 선의 6월부터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특히 영종도의 파라다이시티에서는 이제 하락이 되지 않겠나. 그러고 보면 과거와 좀 다르게 반전을 해줄 것 같고요. 이제 실적이 확인됐기 때문에 흑자로 올해는 전체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굳이 여기서 사서 안 간다고 손절을 짧게 하는 것보다 300원 손절하는 것보다는 그냥 갖고 있다가 17,000원 정도 못 가도 17,000원 정도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16,700원이에요. 16,700원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손절을 하고 싶으시면 붕괴되면 그때 하시면 되고요. 그 가격은 14,500원 정도입니다. 손절을 할 때 손절선을 정해서 지지선을 지지 안 되고 하면 그때 팔아도 되거든요. 물론 지금 팔면 손해는 크지 않지만 근데 수익이 날 수는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현재는 보유하시고 목표가 16,700원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원 전문가님이 상승할 네.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몇 종목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빨리 좀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많이 말씀하셨던 게 제가 겪은 최병원 전문가였는데 그래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네. 실적도 1분기 실적 개선됐다는 부분 짚어주셨고 그래서 단기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드렸는데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손실을 내기보다는 저 같으면 오히려 우리 최병원 전문가 믿고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파라다이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승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사실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이 근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박따박 명확하게. 다 근거를 드렸어요. 네. 예, 자, 야. 그러니까 뭐 작은 손실 아니고 큰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네. 자, 공개입니다님의 종목 진단이었는데 바로 또 감사다는 인사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올라오는 것들을 보이는데 요즘에 엔터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어제도 그렇고 네. 오늘도 엔터주 진단이 들어오는데요. 최영희영희님, 만억이님, YG엔터 들고 계십니다. 두 분 다 큰 수익주. 와, 엔터주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했어요. 맞아요. YG엔터. 예, 어제 했었죠. 뭐 오늘 도움을 못 받으신다면 어제 것도 다시 한번 영상 찾아보셔도 보시면 됩니다.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오두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상처입니다. 요 종목 좀 오랜만에 보는 듯한데 네. 화승인더 좀 보겠습니다. 화승인더? 네, 화승인더 매수 가격이 4,100원에 10%. 이 매수 가격이면 좀 그나마 저는 다행이다 왜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승인더가 2020년 초인가요? 그때 13,000원 이렇게 쭉 위에 있다가 그 뒤로 거의 한 3년을 계속 내려갔습니다. 4분의 1 토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보세요. 3,000원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끔찍하네. 네, 지금 4,100원에 매수하셨던 것도 얼마 전에 잠시 좀 상승이 나왔는데 네. 그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좀 해봅니다. 자, 화승인더 현재 주가도 완전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희망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화승인던데 이거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왔죠? 지금 이거를 봐도 괜찮을 만한 타이밍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는데 싸다고 사면 그래도 안 가요. 화성 인더가 뭐 하는 회사인지 딱 보게 되면 이렇게 매출 비중을 보시면 신발이 대다수 60% 넘죠. 유통 및 뭐 관련된 접착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약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발을 만드는 회사구나. 아디다스도 있고요. 과거에 나이키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디다스, ODM 저기 개발 생산해서 그 상표 붙여주는 거죠. 아디다스. 그래서 이게 이제 증가되려면 실적이 신발을 많이 신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신발 만드는 이제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되는데 많이 안 나가더라도 그러면 원가가 싸져야 되고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주로 신발 만들죠. 과거 우리는 뭐 70년도, 80년도 우리 구로공단 이런 데서 주로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웃잖아요. 그죠?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동남아 쪽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 HMM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그렇죠? 물류비가 엄청 증가돼요. 이제 유통비가 많이 들으니까 신발을 또 만든 사람들도 일을 잘 안 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0년도 보면 2월에 여기 있다가 주가가 이것도 올라갈 것 같지만 오히려 10,000원대에서 끝없이 빠졌죠. 근데 지금도 1분기에 순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영업이익 소폭 나오고 근데 매출은 조금 줄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엔데믹 되면 밖에 나들이 많이 하니까 신발도 많이 신고 그런데 그게 구조적으로 이쪽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전체 동남아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지를 해서 물류비를 싸게 하고 생산 단가 싸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 이후부터는 20년 끝없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모멘텀, 즉 실적에 대한 모멘텀, 어떤 엔데믹에 대한 모멘텀도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급등했죠. 여기에. 급등했다가 내려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형주, 중형 좀 좋을 때 소나기 작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카카오톡에서 관련된 리딩방도 있고 그러면 거래가 적으니까 이런 주식을 보세요. 거래가 7만 주, 8만 주, 10만 주였잖아요. 3월 달에. 그러면 갑자기 거래가 5월 3일에 300만 주, 400만, 10배씩 뛰어요. 5배, 10배, 7만이면 70만, 5배 아니에요. 그죠? 엄청 뛰어내요. 엄청 뛰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금 초보자, 잘 모르신 분들은 급등하고 있으니까 상한가 먹으려고 여기 5%, 11% 가니까 여기 다시 또 올렸잖아요. 시가 올려. 거래가 적기 때문에 시가 올려서 팔아먹은 거죠. 이것은 여기서 매집해서 조금만 치면서 적은 돈으로 치면서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통정매매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이 개인들이 딱 들어오면 팔아먹고 나오는 겁니다.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죠? 만약 이걸 매집을 했다면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로. 즉 3,900원, 4,400원까지 뛰었다 가면 여기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지해주고 쳐야 되는 거죠. 이 매집이라면. 뭔가 좋은 이슈, 재료가 있어서 들어간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차트를 몰라도 급등하고 나면 거래에 실리면 그 거래에 실린 것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 많이 샀어 잠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까지 이하로 내려왔어요. 그럼 소나기 작전 했다는 거예요. 소나기 작전, 소나기 오면 내리 짱짱 패다 소나기 딱 하면 한 번 하면 끝나죠. 다시 쨍쨍돼요. 그죠? 그처럼 잠깐 하고 해먹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우리 보면 라더견처럼 엄청난 그런 CFD 세력도 있겠지만
천억까지 하는 세력도 100억까지 하는 세력, 10억까지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10억 가지고 충분히 올렸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당하지 말라고 제가 업종이 안 되는 거라든지 잘 모르는 주식, 성장하지 않는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은 올라갈 때 기다리지 말고 내가 살 때 잘못 산 거죠. 초보자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다 생각하고 지금 전략 매도하고 나와서 이제는 잘 모르는 거 하지 말고 정말 분석하고 아니면 믿는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거기 가든지 이상하게 뭐 리딩방 가서 듣고 하지 마시고 공짜로 가서 하지 마시고 내 돈 더 잃어요. 공짜로 들었다 종목 들어가서 깨먹으면 얼마입니까? 엄청나요. 그러니까 꼭 요즘은 정보가 풀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게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도 아닙니다. 정석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승인더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략 매도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오두리님께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으실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도 보니까 에휴 하고 한소리 좀 같이 나오는 모습인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손실권에서 나온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당연하죠. 네. 내 돈 어떡합니까, 내 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냉정한 판단이 그리고 실전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그 원칙을 잘 세우고 이런 기준을 정확히 세운 다음에 이렇게 매매하시는 습관을 잘 들이시면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드리님의 화승인더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두리님이 또 이 종목에 대한 답변들도 이렇게 좀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어요. 네. 왜 샀을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예. 아무쪼록 기운 내시고 다음번에 또 제대로 수익의 기회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하고 이제 고위 공개하도록 하죠. 네. 자, 우선 전화 왔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되십니까? SCD 네. 2,200원에 10%예요. 2,200원에 10%. 어제 이거 엄청 하락했네요. 예, 어제 외출했다 와보니까 그렇게 끝나 있더라고요. 대응도 미처 못 사셨고. 야, 이게 제가 보니까 외국인이 네. 어제 엄청 팔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급락이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 SCD 관련해서 가장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오늘도 또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올라가는데 또 거래량은 싫어요.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있는 그런 상승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SCD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SCD가 어제 오늘 뭐 급등락 중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한테 문의할게요. 여기 사셨을 때 왜 샀는지 그냥 차트나 대충 보고 사신다 아니면 어디 누구 보고 누가 사라 그랬는지 왜 사신 건지 이해가 일단 안 됩니다. 내가 산 주식을 2,200원 사면 수익은 날 거라고 보고 샀을 때 왜 날 거란 근거를 가지고 샀는지 아니면 대충 사서 몰린 건지 그러면 주식이 많이 빠져서 3,000원대 2,500원이니까 2,200원 왔으니까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샀다. 요즘 뉴스도 안 보는지 되게 그런 게 궁금합니다. 왜 샀는지 물어볼 수 있나요? 올해 유난히 날씨가 더운 것 같고 엘니뇨가 온다 그래가지고 네. 장기적으로 거기에 있길래 실적이 올해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어떤 근거가 있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아야 될 근거밖에 없어요. 냉장고 관련된 부품을 많이 생산해 주죠. 그럼 냉장고 잘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집콕하면서 밥도 해 먹고 그래서 냉장고, TV, 핸드폰 다 바꿨어요, 거의. 그래서 LG전자부터 삼성전자 가전이 실적이 아주 좋아졌죠. 이제는 바꿨는데 뭐 몇 년도 안 지났는데 또 바꿀까요?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전자와 삼성전자 가전제품 관련된
전체 실적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가전제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더우니까 늘 뉴스 보면 올해가 최고로 덥다고 항상 그럽니다. 뭐 여름 되면 35도 기본 오는 거죠. 30도 이상. 그렇다고 덥다고 냉장고 더 사고 하냐고요? 그전 있는데 냉장고 한번 사면 10년 쓰고 에어컨 10년 쓰는데 인구가 늘면 에어컨가 늘고 냉장고가 늘겠죠. 크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각 자체가 그게 틀린 근거다. 그러면 사야 될 필요가 없는 주식이죠. 일단 샀습니다. 왜? 주식이 안정적 올라왔으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CFD 계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외국인들 계좌 매수한 외국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차익 거래를 하니까. 주식이 1,500원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조정받은 적 없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CFD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외국인이 35만 주 팔았으니까 그럼 차익 거래 때문에 내려오니까 자동 나오는 거죠. 전부 다 반대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럼 오늘 또 올라갔다고요? 근거가 없는데요. 이거. 1분기 영업이익이 15억 나왔어요. 작년에 200억대 나왔나 이익이? 주는 거 올해 96%인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줄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만큼 안 좋은 거죠. 보시면 여기 SC 이거네요. 그래서 보면 매출액이 500억인데 영업이익이 15억이에요. 68% 줄었습니다. 별도 기준 보면 65%. 줄게 눈으로 보였죠? 이미 이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저 방송을 들었다면 IT 부품은 전부 다 팔아라. 21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반도체 IT 부품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주다 이제 끝나면 코로나 수혜주들은 그렇게 지금도 그냥 팔고 200원 손해니까 그럴 바에 삼성전자 사고 지금 사놓으면 그냥 50% 납니다. 내년까지 그냥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팔고 이제는 이런 거 안 당한다 해서 다 전략 매도하시고 근거 없으면 올라가는 근거도 작년 200억대 나왔는데요. 지금 1분기 55억이면 얼마나 오겠냐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 보지 마시고 안 좋아진다. 계속 2분기도 그렇고 그렇게 보시고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타깝지만 네, 알겠습니다. 예, 냉장고였었군요. 냉장고랑 관련된 쪽이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실적도 그닥 좋지가 않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잘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리 시청자님 SCD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전망을 하더라도 스스로 뭔가 생각해 보셨고 네. 거기에서 틀렸다라는 거를 조정받고 그다음에 나와야 이게 배운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옆에서 유창호 앵커가 잘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대, 이거. 내가 고모가 좋다고 해서 야,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를 오늘 이분을 통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SCD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랭킹 주제를 벌써 약간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별로 늦게 안 했네요. 예. 자, 가장 원수가 빨리 된 사람. 오늘 5월 동주라는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원수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바로 공개드리죠. 5위 띄워주세요. 저희는 이거 오마르 브래들리입니다. 이분이 1950년에 장군이 됐대요. 저분이에요. 봐도 누군지 잘 모르겠죠? 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진급이 늦어가지고 집에서는 와이프한테 혼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헨리 아놀드와 오마 브래들리가 아까 5위 후보로 좀 언급이 됐었는데 실제로 맞추셨네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되게 근거 없이 잘 맞추시고 있네요. 눈치가 점점 촉이 좋다. 늘어나시는구나. 오늘 바로 투자하셔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인데요. WJ 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화 시스템 살펴볼게요. 빨리 갈까요? 자, 예. 한화 시스템 13,800원에 10% 비중인데요. 지금 딱 그 수준이에요. 매수가 정도. 자, 그러면 보유 현재가 좀 되셨다고 합니다.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투자 의견,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방산 관련된 이제 뭐 군 지휘 체계라든지 대대 지휘 체계 뭐 이런 솔루션을 공급한 회사예요. 그럼 지휘 체계 싹 바꾼다든지 뭐 새로 하면 모르지만 방산 좋다고 막연히 방산 그냥 관련된 솔루션을 사시니까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사고 싶으면 최고가 있는데 왜 최고를 안 사는 거예요?
만약에 돈 있으면 내가 만약에 가방으로 본다면 샤넬, 루이비통, 뭐 셀린느 뭐 있으면 일단 돈 있으면 샤넬을 사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다음 더 있으면 일등주 사고 그다음 다른 거 셀린느 사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방산 관련돼 사시면 그냥 눈 감고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면 돼.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은 차트도 모르고 분석도 모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시대 분들은 방산 최고주잖아요. 외국인이 끊임없이 사는 주식이잖아요. 과거의 고점 12만 여기 다 돌파했잖아요. 제가 늘 그랬죠. 작년부터도 방산주 다 팔아라. 하반기 이 가을부터는. 그런데 이런 주식은 그나마 실적도 괜찮아요. 몇 개 종목은.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은 계속 팔라 그랬습니다. 저도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 전략 매도 하시고 이제 가면 이건 빠졌네.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 올랐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막연히 가격만 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적도 잘 안 나오고요. 고평가 지금 내년 예상 실제 PER이 35배예요. 바이오주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온 거 고평가죠. 저는 이거 다시 20배 이하로 가야 되겠다. 만원 이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 매도 하시고 관심 끄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시스템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매콤한 진단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나 시스템은 전량 매도. 이 하나 쪽으로 보실 거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낫다. 이런 판단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 시스템 일단 지금 뭐 매수가와 큰 차이 없으니까요. 네. 매도해 보시고 다른 종목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WJ 최님의 하나 시스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전반부 종목 진단 도와주신 최병근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최병원 전문가님이 네. 원래 기준이 굉장히 확실한 맞습니다. 전문가세요. 예.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 뭐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 같은 거 오늘 중에서는 그거 하나였죠. 아주 좋게 이야기도 해주셨죠. 그렇죠. 근데 전략 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시게 듣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럼 그렇다고 헛된 희망을 드려야 될까요? 네, 그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따끔한 진실을 좀 더 잘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위에 뭐 책벌리님께서 유튜브에서도 역시 전문가님 애매한 소리로 희망 고문 같은 거 안 하셔서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너무 딱 잘라서 그렇지. 그건 알아요. 예, 너무 딱 자르긴 해요. 예. 네. 자, 그런데 러브쏘기님과 버리투님께서 하나 시스템 방금 전에 진단해드렸잖아요. 화난 시스템이래요. 화난 시스템. 많이 화가 난 그렇죠. 시스템인 아, 거죠?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예. 예.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전문가 보내드렸고 두 번째로 함께할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요거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아마 오늘 좀 쉽지 않은 질문일 것 같은데 오늘 랭킹 주제가 이렇습니다. 뜬금없이 원수가 나왔어요. 가장 원수가 빨리 된 사람, 오성장군이 빨리 된 사람을 꼽고 있는데요. 여기 1위, 가장 빨리 단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전문가님? 뭐, 늘 그 식상한 건 답이 아니니까, 네. 헨리 아놀드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그 얘기 식상한 건 아니다 싶은 그 얘기 듣자마자 헬리앙을대로 갈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자, 이렇게 모두의 의견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오늘의 생소한 랭킹 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 가서 다 맞추고 계세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5위까지 띄워드렸으니까 4위를 여러분이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네.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으로 갈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유튜브 종목으로 가볼까요? 즐거운 백수 네. 님께서 우리 아까 시작부터 함께 해주신 분인데 그렇죠. 사조 시푸드 어허. 네, 올려주셨고요. 사조 시푸드 매수가가 5,420원. 요것도 지금 현재 주가와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비중이 조금 되세요. 네. 30%. 아하. 중요한 건 전 고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거의 한 4천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수산물 테마가 뜨면이라고 물결을 2개 넣어주셨습니다. 요즘에 곡물 관련주들 움직임 다시 나오고 뭐 네. 구제용 얘기도 있어가지고 육개주 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여기 탄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신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일본에서 지금 원전 관련해가지고 예. 그거 좀 방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더 있어져가지고 방류 전 이걸 또 악재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김민주 전문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조 시푸드입니다. 일단 그,
접근하신 이유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수산물 테마, 이 부분이 정확하게 포커싱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수산물 테마가 당일 이슈 일회성 테마로 끝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우리 시청자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뭐 여기 기업 내용은 말 그대로 사주 시푸드입니다. 횟감용 재료 팔고요. 이런 쪽인데 아무래도 이건 앵커님이 유청 앵커님 말씀하셨나요? 저도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걸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감이 표출되면 수산물 테마가 좀 뜨지 않겠느냐라는 접근 포인트를 갖고 가져가신 것 같거든요. 진입 타점은 뭐 현재 나무랄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산물 테마가 뜨면 내 종목에 너무 그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안 뜨면 어떻게 되죠? 이건 좀 시장에서 너무 감나무가 떨어지기를 좀 바라는, 테마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이런 건 것 같고요.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뭐 요즘 맘카페 같은데 상당히 수산물 테마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가지고 걱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기업의 내용보다는 접근 포인트를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일회성 테마냐 연속성 테마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순환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증시는 뭐 괜찮습니다만은 요즘에 그래도 그 추세 돌파라든지 힘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행보로 좀 가는데 왜 이렇게 맥을 못 추지 이런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져가시대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비중도 작지 않으시거든요. 30%면 담보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손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산물 그 테마가 만약에 우리 춘자님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기술적인 관점은 비슷하실 것 같아요. 1차가 6,000원, 2차가 6,400원 정도까지 보여지는데요. 가능한 수치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수산물 테마가 원하는 대로 이슈화 됐을 경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과감하게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손절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4,9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1, 2차 나눠서 1차 목표가 비중이 30%시니까 6,000원, 2차 목표가 6,3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백수님의 종목, 사조 시푸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지만 나쁜 점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1차 6,000원, 그리고 2차 6,3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랭킹 주제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저희가 네. 전반부에 조금 덜 말했더니 어느새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쯤에서 4위까지 공개를 해드리죠. 오마 브래들리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원수 5성장군이 된 사람 바로 이분입니다. 헨리 아놀드. 어떻게 잘 김민준 전문가님 틀리셨어요. 1위가 아니라 이분은 그냥 4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탈한 웃음을 짓고 계시죠, 전문가님? 야, 4위에 헨리 아놀드.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뭐 분석이고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전문가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이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모르셨던 분들 두 분이 다 4위, 5위였어요. 익히 들어봤던 새 이름이 1, 2, 3위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세 명 중에서 그나마 좀 가장 늦게 장군이 된 사람, 5성장군이 된 사람 3위를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어디로 가볼까요? 전화가 들어와 있군요.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HL 만도 6만 원에 10%입니다. HL만도 6만 원에 10%요? 예, 예, 이거 매수하신 지는 조금 되신 것 같은데요? 2년 넘었어요. 2년 넘으셨고요. 알겠습니다. HL만도 사실 뭐 그 현대차 기아부터 해서 고점 찍고 나서 그 뒤로 같이 부품주들까지 많이 좀 밀려왔는데 만도 현재는 46,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시청자님 지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네, 추가 매수 지금 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자, 김민준 전문가님, 자동차 이쪽으로 뭐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HL만도 사실 매수가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정도면 추가 매수 타이밍 괜찮습니까? 지금은 그 타이밍이라기보다도요, 그 적극적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기대 수익률이 그 추가 매수를 안 하게 되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이제 어렵게 되셨는데, 작년에 다 상태가 안 좋았어요. 작년에 뭐 나는 좋았다. 2차 전지를 좀 공략하셔서 끌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결과물이 좀 나왔겠습니다만은, 작년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봉쇄령, 또 뭐 워낙 안 좋았지 않습니까? 자이언트 스텝. 이 노이즈가 다들 남아 계세요. 나는 포트 안에 이 노이즈가 아예 없다. 저는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만도 같은 경우도 6만 원에 사셨으면 2년 넘었다. 신축년에 사신 것 같거든요. 자율주행 바람이 불었을 때. 그러면 만도에 우리가 모멘텀이나 밸류, 실적, 수급 이런 이야기보다는 실적은 뭐 당장 1분기는 안 좋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많이 밀린 거고, 단지 중국의 로컬 기업, 뭐 글로벌 고객사, 뭐 테슬라, 기아, 현대뿐만이 아니고요. 만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그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럴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 뭐 합리적인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그 해제가 좀 되면서요. 자동차 판매량이 전기차의 사전 예약뿐만이 아니고 내연기관차도 늘었어요. 네, 그래서 만도도 부품 쪽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지는 쪽인데, 가장 그 우선순위, 뭐를 좀 둬야 될 거냐, 만도를 바라볼 때 자율주행에 대한 수급과 매기가 다시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좀 쉬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모멘텀 단계였는데 2021년 1월 달에 지금은 이제 재평가 단계인데 어느 정도 움직일 만한 그 시점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우리 이재용 회장과 앨런 머스크의 어떤 만남, 뭐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뭐 관련된 반도체 칩이겠죠. 이런 모멘텀이 좀 시장에 더 이슈화가 됐을 때 그 이제 시작점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진입 가격 6만 원이지 않습니까? 좀 높으세요. 그러면 결국은 좀 물을 타서 이 주가를 조금 단가를 낮춰야지만 내가 기간 보유를 좀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도저히 물을 못 하겠다. 그러면 보유만 했을 때는 본전 정도에서 탈출 내지는 뭐 한 5%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시간 투자를 오래 하더라도. 그래서 힘들더라도 요즘은 내가 좀 확신이 있고 이 종목이 좀 단가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거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주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주식시장에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5% 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늘 다수가 이끌어가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소수가 이끌어가는 시장인데 다르게 행동해야 되죠. 우리 시청자님도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섹터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후순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주도주에 편제되지는 않는데, 그 자동차가 시작이 됐을 때 낙수 효과의 부분에 관해서 저는 언급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자율주행까지는 분명히 미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짧은 시간에는 안 되실 것 같아요. 하반기 넘어가고 내년까지 좀 바라보는 이런 기간 투자, 시간 투자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만도를 생각했을 때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20% 넘어가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그 주도주 안에서도 좀 사이드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은 좀 지켜주시고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그 단가가 53,000원까지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신 6만 원까지만 가도 15% 수익이 되죠. 그래서 저는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표가는 65,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추가 매수 의견 1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안 하겠습니다. 뭐 4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도 손절을 안 했는데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우리 시청자님의 투심을 또 마음을
어지럽힐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보유하시되 추가 매수 의견과 목표가만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친절하면서도 정확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일단은요,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10% 정도는 더 하셔도 된대요. 자, 그래서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멀리 보면서 65,000원까지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HL 만도였습니다. 아, 시청자님 목소리가 사실 처음에 전화 주실 때만 해도 상당히, 이거 어떻게 하죠? 뭐 이 근심 어린 느낌이었는데, 네. 종목 진단 받으시고 다소 좀 희망을 얻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전문가의 그런 라인업이 네. 상당히 계절성을 띠고 있다. 네. 겨울 갔다가 지금 다시 봄으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네요. 아. 우리 김인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내용을 두 분 다 네.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새삼 좀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800명 지금 함께 해주시는데요. 예. 감사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강병옥님 거 갑니다. 첫 번째 저희가 우리 랭킹쇼 시작하자마자 바로 언급해드렸던 강병훈 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파적이에요. 예. 자, 어쨌든 후성입니다. 후성도 이게 잘 나갈 때 17,000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고 네. 하필이면 또 사셨던 가격이 18,000원이에요. 이거 상당히 손실이 커졌거든요. 이건 몇 년 들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냥 10% 들고 계시는데, 그러네요. 오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때 거의 3만원을 노려봤었던, 그런 또 후성이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수 있는지, 그런 모멘텀은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후성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좀 오래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나셨다가 안 파신 건지 아니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눌림목 구간에서 좀 사신 것 같거든요. 작년 여름 정도. 운이 없으셨어요.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주식도 물론 자기의 어떤 뚝심, 기업의 가치, 여러 가지 판단 요소를 종합평가해서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운도 좀 작용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좀 완벽하게 내 나름의 어떤 주관치 분석을 갖고 들어갔는데 내가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대외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늘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데 불필요한 에너지 쓰지 마라.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 이런 대외 변수에 관해서는 잘 이야기 안 하죠. 아니면 또 이거에 대해서 핑계만 좀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근데 립 F6 2차 전지 형제 전해질 국내 유일하게 이제 생산하고 있고, 립 F4 전해질 첨가제도 생산하고 있고, 반도체 에칭가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성하면 립 F6예요. 근데 이 종목의 실적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K유딜 지수도 편제가 되면서 주가 시세 좀 좋았는데 소외를 좀 많이 받았고요, 작년에. 올해 또 연초에 울산의 공장이 4월이죠. 가동 중단도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도 있었고요. 자질구레한 좀 악재들 이런 부분이 많은 데다가 요즘에 2차전지 소재 파트에 대한 과열권 양상 인식이 있으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도 방송을 했지만 매도 클라이막스 아직 안 나왔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2차전지 소재. 이런 부분은 조금 기간 투자로서 시간 투자를 더 확보해가지고 맞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종목을 2년, 3년 보유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닙니다. 또 아무나 2년, 3년 보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보유를 했을 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일단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계속 해가고 시간 투자를 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소재 파트를 아직 가격 조정이 좀 저는 덜 끝났다고 판단을 하는데 모아가게 되면 또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의 형태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조금 괴롭죠. 그래도 저는 모아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18,000원이시거든요. 이번에 눌림목 나오면 제가 봤을 때 12,0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빠질 것 같아요. 조금 더 과대 낙폭으로 가면 한 11,000원 정도. 그래서 레인지 범위 12,000원 정도 왔을 때는 추가 매수는 5% 정도 좀 더 하시고요. 10%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5% 정도만 하시라는 게 2차 전지는 아마 조금 기간 행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좀 선별화 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 그 뭐 동박부터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3사 셀업체, 알루미늄 박, 부품주들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몇 군데 없어요. 이제 그 먹거리가. 그래서 정말 선별화 작업이 필요할 거고 바람이 불었을 때도 덜 올랐던 쪽들, 밸류 부담이 없었던 쪽들, 매출액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쪽들, 정말로.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갖다 쓰지 않은 파트들, 이런 데만 갈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2차 전지를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뚝딱 해결을 보겠다. 그럼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시간 투자는 좀 충분히 확보하시고요. 12,000원대 레인지 범위에서 추가 매수 5%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뭐 2차 전지를 단기 매매 목표가로 지금 접근하는 것은 절대 좋지 못합니다. 저는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향후 당분간은 매집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에 걸맞게 목표가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매도 목표가는 19,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병옥님 후성 매집 해보자. 그리고 19,000원의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랭킹 주제 지금 3위를 빨리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 때 벌써 다 됐네요. 자 3위 누구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대통령도 하셨던. 그렇죠. 예. 대통령도 하셨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네. 연합군의 총사령관 진짜 화려한 스펙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3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올랐고요. 마지막 1, 2위는 메가더와 조지 마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1, 2위 여러분 한번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 종목 진단을 하나만 빨리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자, 다음 종목 유튜브에서 이 CJ, DJ, ACJ, DDMA님, 뭐야, 암호인가요? 자, 포스코 DX인데, 포스코 DX 아시죠? 포스코 그룹주들 마구 올라갈 때, 그때 쭉쭉 3배 쳤다가, 바로 지금 쭉 빠져 있습니다. 자, 바로 넘겨볼게요. 네. 김민주 전문가님,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DX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히 좀 봐주시죠. 지금 이제 11,500원에 사셨으니까 수익 중이시거든요. 그 11,500원에 접근 포인트를 잡은 거는 보니까 그 주봉의 어떤 그 시세 전에 종가 부근과 주봉의 11선 정도를 보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동평균선을 40일 이동평균선을 쓰실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슈팅이 2번이 나왔으니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기술적인 것은 뭐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보이십니다. 근데 여기는 IT 쪽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담당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내에 스마트 팩토리를 해간다 보시면 돼요. 포스코 DX는. 그런데 매출 부분은 둘째 치고요. 그 계속 공매도 과열 지정도 됐고요. 주가가 이제 포스코자가 달리면서 2차 전지랑 묻어서 주가 많이 갔지 않습니까? 본연의 모습으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추세 파동이 나왔고 눌림목 위에 한 번 정도 21선 정도까지 꺾여 들어가는 시점 여기를 좀 저울제를 본 것 같으시거든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의 현 시점의 시장 상황에서는 시황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자만 좀 달려가지고 좀 묶여가지고 가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관리 필요하다고 보고요. 진입 가격 11,500원 이탈 시에 전량 매도 의견이고요. 반등 목표가가 중요하실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그 12,200원 돌파가 쉽사리 나올 건지도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좀 짧게 보면 13,000원 정도까지 보실 것 같은데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시세 반등 저는 좀 어렵다고 평가가 들어서 저는 그 11,500원 진입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전량 매도고요. 그리고 현 시점부로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DX 매도 의견 나왔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또 후반부에 종목 진단 도와주신 김민준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꼼꼼하게 봐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기 전에 2위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원수가 빨리 된 사람은요, 누굴까요? 바로 마셔. 네, 조지 마셜. 여러분, 근현대사 역사 시간에 배웠던 네. 마셜 플랫. 그렇죠. 그 분입니다. 야. 네.
다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이죠. 조지 마셜 1위, 그리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저 5분이 거의 다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약간의 그렇죠. 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는 장군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랭킹쇼 주제 1, 2위까지 다 공개를 해드렸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